제가 하는 도중에 자바 수업을 일부분 해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책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다 알면 좋지만 필요한 것들만 알고 가면 되니까 제가 주의 깊게 안 다루고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뭐 큰 비중 없이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는 그 예제 만들 때 저희가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진행하는 과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자바 기본 프로젝트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제가 뭐 그런 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바 쪽만 할 때는 어느 프로젝트를 써도 상관없으니까 본인들이 맞게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젝트 아까 다이나믹 했지만 자바 관련돼서 그냥 프로젝트 하나 만들으셔가지고 계속 또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본인들 결정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그 프로젝트 만들어 보셨지만 거기 메인이란 거 보셨잖아요. 앞에 스태틱이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거든요. 물론 뭐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메인 함수의 의미는 이 그림에 있는 것 같이 출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어떤 문패 정도 외부에서 봤을 때 여기가 어떤 공간을 나타낸다는 표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의 의미는 OS에서 해당 뭐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뭐 종류가 됐든 어떤 많은 윈도우든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거의 진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엔트리 포인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메인이란 함수를 만들어 둬야 우리가 특정 OS에서 얘를 실행을 했을 때 OS가 이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동작하게 만드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의 의미는 그거고요. 그래서 자바 수업 하실 때 메인이라고 해서 만들었을 건데 그거는 그냥 도스형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고 그러니까 메인이 필요한 거고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스프링에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블릿 형태로 돌아가거든요. 한 개의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메인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메인 함수가 어디 갔지 하고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역할들은 웹서버나 뭐 다른 쪽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OS에서 뭔가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WAS라는 특정 공간에서 동작할 수 있는 서블릿들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코드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메인이란 함수는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하셨던 도스 기반의 자바 형태에서는 메인이 필요했고 참고로 자바도 윈도우 기반의 UI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윈도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이런 윈도우 이런 걸 UI라고 표현하는데 자바도 fx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하면 좋지만 저희 수업 과정이랑은 좀 안 맞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 하게 될 거고 그런 경우에는 메인이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C샵이 되든 PHP가 되든 다른 여러 가지 언어를 실제로 일할 경험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 보면 항상 PHP는 좀 다를 수 있는데 C샵이나 그런 것들은 메인 함수가 존재하거든요. 왜 제가 C샵 얘기를 하냐면 자바 JSP를 해보면 C샵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C샵으로 방향 전환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누가 C샵에 뭐 문의를 한다든가 알바를 의뢰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C샵 같으면 가장 기본이 메인 함수를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메인의 역할은 외부에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진입점, 엔트리 포인트 그런 역할을 합니다. 메인이란 거는.
여기 보시면 뭐 사이클 선수가 뒤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윈도우 화면에서 바탕화면이나 이런 데서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윈도우라는 OS가 이 메인 함수라는 것들을 보고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메인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거는 뭐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니까 눈으로만 봐두시고, 그러면 제가 지금 뭐 퍼블릭 클래스 뭐 어쩌고 만드는데 클래스는 아직 잘 모르시는 단계니까 모르셔도 되고, 대신에 지금 내부에 있는 샘플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 만드실 때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에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퍼블릭의 의미는 클래스에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말 그대로 공개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SNS에 공개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이드가 어떤 건지 혹시 배우셨나요? 보이드의 의미, VOID요. 여기 보면 메인 앞에 보이드가 있잖아요. 보이드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함수들은 어떤 결과를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어디 가서 사화하면 함수 그때 실행돼서 어떤 결과물이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를 리턴 타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대부분의 함수들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럴 때는 보이드라는 걸 씁니다. 보이드는 전달해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결과값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의 보이드란 걸 씁니다. 그러면 앞에 스테이틱이 뭐냐면, 지금부터는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들으시고 모르시더라도 그냥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정도만 들어두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C 프로그램이든 어떤 OS상에서 동작을 할 때는 많이 들어보셨어. 램 사이즈 얼마 뭐 이런 거 메모리를 모든 상황에서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요즘엔 512인가요? 512도 적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메모리를 항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은 그런 메모리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로 이어진 게 아니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그 역할들을,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니까 다 나눠갔겠죠. 한 군데 다 넣어놓으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어디 뭐 사람들을 모아놨을 때 뭐 어린이 아니면 뭐 성인, 여성, 남성 이렇게 해서 나눌 수도 있잖아요. 메모리도 그런 겁니다. 역할에 따라서 분류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스택이란 메모리도 있고 위에 보면 힙이란 메모리도 있습니다. 이건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시더라도 일단 오늘은 단어만이라도 머릿속에 남겨두시면 되고요. 스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int a는 1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을 해 보셨을 건데, 그렇게 선언하면 그 변수명 a가 스택이라는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a는 1 하면 그런 것들도 스택이 저장됩니다. 그냥 늘 어떤 코딩 할 때 변수명 해서 선언한 것들은 스택이라는 공간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힙이라는 공간은 옆에 보시면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이나믹이라는 거는 동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뜻이죠.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은 뭐 동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니면 뭐 어떤 신체적으로 움직이면 뭐 동적인 움직임이 좋다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났다 줄었다 했던 그게 다이나믹이라는 뜻이고, 힙이란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여기 넣어놓고 쓰고 있다가 필요 없어지면 더 이상 안 쓰면 그걸 누군가가 지워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켜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어요. 그럼 계속 쓰고 있는데 안 쓰면 우리가 스스로 종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메모리 영역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알아서 더 이상 안 쓰게 되면 지워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힙이란 메모리고, 앞으로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게 힙입니다. 항상 이걸 쓰게 될 거예요. 클래스라는 것들을 생성할 때도 여기 쓰게 되고, 그래서 두 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INTA는 1 이렇게 쓰면 그런 것들은 스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클래스 수업 조금 해보셨겠지만 new 해서 뭔가를 써봤잖아요. 시험시 그 평가할 때도 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에서 new 해서 뭔가를 생성한 번씩은 입력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도. 거기서 new라고 생성하는 것 자체가 힙이라는 메모리에 동적으로 할당했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기억하시고, 또 부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스태틱이라는 게 메모리에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으면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특별하게 어떤 층을 형성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못 보게 하는 채에서 구별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메모리는 그런 용도입니다. 스태틱을 선언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다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new라고 해서 생성해 보셨죠? new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스태틱은 그렇게 안 해도 OS가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자동으로 시작할 때 알아서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이라는 거 앞에다가 스태틱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OS가 얘를 알아서 보고 호출을 해줘요. 그게 우리가 클릭했을 때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이유입니다. 혹시라도 스태틱을 빼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일단 그런 식으로 의미를 받아들이고요. 그 뒤에 거는 혹시 함수는 배우셨잖아요. 함수 배우실 때 파라미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인자값? 그런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간단하게 테스트 하실 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당근 넣으면 당근 주스 나오는 거고, 사과 넣으면 사과 주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메인이라는 함수가 주스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빨간 줄 그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 값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 용도가 얘가 그런 거예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오는데 들어가는 값들이 바뀌면 출력 결과도 바뀌겠죠. 그런 거 용도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함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다 해보셨나요? 그 수업 시간에 잠깐 연습해 보시고, 그 정도는 일단은 지금 여기서 보실 거는 메인이란 거는 스태틱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해서 생성을 할 수 있다 정도만 봐두시고, 앞으로 우리가 코딩할 때 스태틱을 쓰게 될 때는 그겁니다. new해서 생성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거의 잘 쓰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태틱은. 그리고 변수가 어떤 건지는 좀 직접 해 보셨죠? 그러면 제가 그냥 기본적인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인티저형으로 변수 만들어서 값 넣어 보시고, 플로트로도 해서 값 넣어 보시고, 인티저, 플로트, 롱까지만 할게요. 요 세 개의 변수를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만들고 값을 초기화해서 세 줄만 한번 넣어 보세요. 그게 뭔지를 아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볼게요. 기존에 하시던 프로젝트에서 그냥 변수만 추가하셔도 되고, 뭐 새로 만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클래스 아닙니다. INT로 하고 LONG, FLONG 소문자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대문자로 바뀌면 그건 클래스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약을 하고 부르는데 그냥 간단한 그 형태로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초기화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값 초기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세 가지 타입을 값 초기화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 그냥 확인만 해 보려고요.
그 의미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신지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알고 계신 대로만 하면 돼요. 틀렸다 맞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냐면 변수가 종류가 있듯이 좀 이따가 그냥 보여드릴 건데 데이터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언어들 데이터 타입은 어떤 자료형을 쓸 때 어떤 변수, 어떤 데이터 타입을 써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를 사용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좀 틀리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세요. 굳이 출력까지 안 하시고 그냥 서전하고 소개만 해 주시면 돼요. 프린트까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뭐 위에 거 세수만 하시면 돼요. 잘하시네요. 아니 저는 세 가지 타입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요. 식사하시고도 졸릴 것 같기도 해서 그냥 하시는 것도 있고 제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확인도 좀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에 잠깐 편하게 가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확인하려고 했던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변수를 만들 때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데 그 데이터 타입을 이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였고요.
대부분은 다 작성하셨는데 아직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값을 넣는 공간입니다. 뭐 그것들은 이제 좀 이제 적응하셨을 것 같고, 상수는 안 변하는 거죠. 3.14 같은 그런 값들은 안 변하니까 상수에 넣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것만 알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윈도우는 4바이트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좀 머리가 좀 아파지실 건데, 딴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크기가 4바이트라는 거는 더 작은 변수 타입으로 선언을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 나중에 혹시라도 C를 하시게 되면 거기서는 메모리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펌웨어 예를 들면 이런 리모컨 안에는 아주 작은 파란색 기판 같은 게 있습니다. TV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뭐 파랗게 생기고 위에 뭐 이렇게 조금 조그만한 거 막 붙어 있고, 이런 거에는 C로 돼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언어로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아주 작습니다. 비싸게 하면, 많이 넣으면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공간을 아주 조금씩 쪼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만들 때도 항상 작은 단위로 만듭니다. 무조건. 일단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랬고, 근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윈도우 공간에서는 요즘 메모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연산을 4바이트로 하기 때문에 여기 뭐 2바이트짜리 1바이트짜리를 써도 메모리를 더 뭐 적게 쓴다든가 그런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 개념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또 데이터 타입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지금 돌아다녀 보니까 뭐 int, long, float, double, boolean 요런 쇼트까지 해서 기본적인 건 이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크게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숫자를 쓰는 건지 아니면 소수점이 붙은 걸 표현하는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수점을 표현하려고 만든 게 플로트 더블이라는 두 가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int, 플로트, long을 해보라고 말씀드린 거는, int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숫자들이죠. 정확히 따지면 정수인데 그 숫자들을 표현하는 거에 기본적인 게 int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1, 2, 3, 4, 5, 6 이렇게 숫자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로 하다 보니까 더 큰 범위를 넣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나온 게 long입니다. 여기 보시면 long은 64, 이게 뭔지 일단 숫자만 보셔도 돼요. 잘 모르더라도. int는 32입니다. 그러면 저장 공간이 32, 64인데 이게 뭔지 모르시면 숫자를 한 줄로 쭉 써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1, 10, 100, 1000만, 10만 해서 숫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클수록 더 많은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long이 int의 2배만 사이즈지만 실제로는 뭐 그 숫자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이렇게 엄청난 큰 숫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방금 숫자 입력하실 때 int에서 뭐 가벼운 숫자 넣으셔도 됐고, long을 하실 때는 일부러 큰 숫자를 넣으시더라고요. 그럼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 거고, 뒤에는 long이라고 해서 L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일단은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소수점이 들어간 거는 플로트 더블이란 두 개로 표현합니다. 이것도 아까 다녀보니까 플로트에서 소수점을 쓰시고 F까지 다 쓰셨더라고요. 그럼 그 내용을 이해하신 거고, 더블은 그거보다가 더 큰 숫자를 표현한다. 그거로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자꾸 연습하면서 익히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바이트,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맞춰서 쓴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다 알면 좋지만 뭐 모르면 하면 되고요. 그 분리는
true, false를 쓸 때 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더 세부적인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은 데이터 타입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변수를 선언하실 때는 내가 정수형으로 별로 큰 숫자를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int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더 큰 범위를 넘어간다 엄청 큰 숫자 그럼 롱으로 바꾸시면 되고 플로트도 똑같습니다. 소수점 할 때는 기본 플로트, 소수점도 아주 큰 소수점 있을 때는 더블을 쓰시면 되고요. 그 정도만 알면 데이터 타입을 아시는 거고 변수는 항상 데이터 타입이 앞에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이름으로 해서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거까지만 할 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도 수업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을 건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다 하면 많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으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면 증감연산자라고 있는데 요거는 증감연산자가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를 계속 더하기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하기 표시를 2개 했어요. 근데 숫자를 1개씩 빼고 싶어요. 그럼 빼기 2개 쓰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주로 언제 쓰냐면 반복문 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만까지 반복하는 포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숫자를 1부터 계속 2, 3, 4 더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매번 할 때 따로 쓰기 뭐하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증감연산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포문은 몇 번 써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산술연산자는 뭐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인데 요거랑 요게 조금 헷갈리실 건데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 차이점을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그때 써보고 결과를 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나누기 할 때 하나는 목이고 하나는 나머지가 나올 거잖아요. 두 숫자를 나눌 때. 그럼 한 개는 목이고 한 개는 나머지잖아요. 그렇게 두 개로 쌍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시프트 연산자는 일단 패스할게요. 지금 이거 설명해 드리면 그리고 또 웹에서는 시프트 연산을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여유가 되실 때 나오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그냥 크다 작다잖아요.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차이점 아세요? 이자가 들어가면 부등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과 미만은 이자가 안 들어가니까 부등호가 없고 이상 이하는 이자가 들어가니까 부등호가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코딩 하실 때는 비교 연산자는 무수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큰지 작은지 비교만 하면 돼요. 거기에 부등호가 필요하면 붙이면 되고 필요 없으면 빼면 되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비트 연산자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나오면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시다가 좀 헷갈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걸 엔드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2개짜리가 있고 바로 위에 있네요. 두 개가 있고 한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나눠놨겠죠. 그럼 한 개는 일단 어려우니까 넘어가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두 개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엔드 연산자 두 개나 뒤에 건 우합니다.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왼쪽 오른쪽에 값이 두 개가 와서 비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수가 앞에가 a가 있고 뒤에
AND 연산자가 오고 뒤에 뭐 10이다. 그럼 죄송 말을 잘못했네요. 조건이 앞에 하나가 오고 AND 연산자가 오고 뒤에 조건이 또 하나 붙으면 왼쪽 오른쪽이 두 개 다 참일 때만 요걸 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붙었을 때는 왼쪽 오른쪽을 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AND 연산자면 왼쪽도 참이고 오른쪽도 참일 때만 동작을 하는 거고, OR 연산자가 붙으면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하나만 맞아도 넘어가는 거고, AND하고 OR 차이점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AND는 그냥 그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마치시고 뭐 어디 걸어가셨어요. 걸어가는데 여자친구를 만난 거거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시는 중이에요. 근데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걸 먹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머릿속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하필 용돈이 많아서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고 여자친구한테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정말 오늘 특별한 날을 만들고 싶어서 좋은 음식점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맞아도 갈 수도 있다. 그 생각하면 오합니다. 오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오늘 그냥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갔다. 그러면 그런 걸 오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학원 오실 때 뭐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버스는 안 그렇지만 지하철은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또 예를 들어서 평일 기준으로 해볼게요. 주말은 시간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뭐 아침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아침 8시에 무슨 역에 딱 가면 그 시간에 맞을 경우에는 지하철을 탈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AND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조건이 다 맞았을 때만 가능한 거고, OR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개만 맞으면 동작하는 겁니다. 일단 AND하고 OR에 대해서는 일단 아시는 걸 하고 넘어갈게요. 자꾸 해서 보시면 이건 아시게 될 거고, 사망연산자는 오늘 이따가 실습 한번 해볼 겁니다. 대입 연산자는 줄여서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뭐 B는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거를 줄이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안 쓰셔도 되고요. 연습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쓰면 되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연산자에서 뭐 크거나 작거나 다 아실 거고, 증감연산자 더하기 빼기는 연속적으로 더하거나 연속적으로 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AND OR는 왼쪽 오른쪽 두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앞에 조건도 맞고 뒤에 조건도 맞으면 하는 거죠. 근데 OR 조건은 하나만 맞아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뭐 2월 해서 지금 추운데도 가끔씩 따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으면 약간 쌀쌀하니까 히터를 틀었습니다. 2월인데도. 그런데 만약에 요즘 갑자기 이상현상에서 2월인데도 불구하고 20도가 됐어요. 그러면 히터를 안 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조건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AND 연산, OR 연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딩은 항상 연산이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그때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약간 졸리실 텐데 요거 한번 타이핑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신 분은 타이핑 안 하셔도 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고, 혹시라도 제가 왜 했냐면 if else랑 if else하고 else if else if else의 차이점을 아시는지 확인하려고 일단 갖고 온 겁니다.